자, 안녕하세요. 오늘 격구루 교실을 위한 디딤 영상을 듣는 첫 번째 시간이죠. 앞으로 이 디딤 영상을 여러분들이 좀 잘 들어서 여러분들 생명과학을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단원이 생명과학의 이해라고 되어 있고요. 오늘은 소단원 생명현상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생물의 특성 중에 첫 번째 보면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요 밑에 보면 여러분 교과서에도 나오지만 라일락 잎의 단면이 나오는데 요 동그란 거 하나하나가 다 전부 다 이게 여기 뭐 길쭉하게 생긴 세포도 있고 합니다만 이런 것들 어떤 그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막이라고 하는 것, 즉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런 구조물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세포라 그러는데 이런 세포가 생물의 기본 단위가 되죠. 생물을 만들기 위해서도 기본 단위가 된다. 이걸 우리는 구조적 기본 단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생물체의 여러 현상, 즉 기능이 나타나기 위해서도 바로 이 세포라고 하는 것이 기본 단위가 됩니다. 이 얘기는 세포 이하로 더 쪼개서는 생물의 특성을 나타내기 어렵다 그런 얘기죠. 자, 그리고 이런 세포들이 여기 보면 요 아래층에 보면 비슷한 세포들이 모여서 얇은 층을 하나 형성하고 있고 위에도 하나 이렇게 층을 형성하고 있는데 요거를 우리는 표피 조직이다 그래요. 표피 조직이다. 요 조직이라고 하는 건 동일한 형태, 동일한 기능을 하는 세포들이 모여 있는 그런 그 세포 집단을 우리는 표피 조직이라 그러죠. 조직. 요 위에 보면 여기 이제 해면 조직이 있고 여기 보면 울타리 조직이 있고 이런 데 보면 통도 조직도 있고 그래요. 이런 조직들이 모여서 잎이라고 하는 하나의 기관을 형성했어요. 그리고 잎, 줄기, 뿌리 이런 것들이 모이면 하나의 개체가 되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생명체는 세포가 기본 단위고 세포가 모여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여서 기체가 되는 정교한 체제를 가지고 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가 바로 세포죠. 이런 세포들이 모여 조직이 되고 간과 같은 기관이 되고 하나의 사람과 같은 개체가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모래 같은 건 어때요? 모래가 아무리 많이 모여 있어도 이들이 뭐 새로운 어떤 그 기능을 하거나 또 모양이 달라지거나 그러지 않죠. 그런 점에서 생물은 첫 번째 특징이 있다. 그런 얘기고요. 자, 두 번째 생물의 특징이 바로 물질 대사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물질 대사라고 하는 건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에요. 한마디로.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그러니까 생물체 내에서도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이제 생물체 밖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과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이 포도당을 우리가 비커 안에서 포도당을 분해시키면 이게 전부 이산화탄소와 물로 한꺼번에 분해가 일어나요. 어? 여기다 포도당을 넣어놓고 분해를 시키면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세포 안에 포도당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가 돼요. 이렇게 아주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일어나요. 그래서 생물체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이 화학 반응은 매우 연쇄적이고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이 연쇄적이고 복잡한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생물체가 뭘 가지고 있기 때문이냐면 효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소. 자, 그리고 생물체에서 이런 물질이 화학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너지가 들어오거나 나가야 돼요. 물질 대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에너지 대사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러한 물질 대사는 이렇게 간단한 물질이 이제 고분자 화합물인데 용어가 좀 이상하게 돼 있죠. 간단한 물질, 그러면 여기는 복잡한 물질 이렇게 써야 되는데 지금 그렇죠? 그리고 조분자 화합물 그랬으니까 여기는 저분자 화합물 이렇게 예를 들었어야 되는데 용어를 좀 혼합해서 썼죠.
하여튼 저분자 화합물을 고분자 화합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과정. 이 과정에서는 에너지가 흡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와 물 같은 거가 이제 간단한 물질인데 얘들을 결합시켜서 포도당 같은 거 CuH12O6라고 하는데 이런 포도당을 만들 때에 이 분자들을 결합시켜주기 위한 에너지가 들어와야 돼요. 이런 과정을 동화작용이라 그럽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광합성이라든지 또는 단백질 합성 과정이 바로 이런 동화작용에 해당이 돼요. 다음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포도당은 에너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고에너지 화합물이에요.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것들을 분해해서 그 에너지를 꺼내 쓰는 과정이 바로 이화작용인데 이거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뭡니까? 호흡이죠. 호흡.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키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화작용의 예가 되겠습니다. 다음 생물체가 살고 있는 환경이라고 하는 건 항상 일정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죠. 그러한 변화 중에서 생물체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는 자극이라 그러고 그러한 영향을 받아가지고 생물체에서 일어나는 상태 변화를 우리는 반응이라 그래요. 그래서 상태 변화 그랬는데 상태 변화 그러면 여러분들 물질이 상태 변화 그러면 기체가 액체로 되고 액체가 기체로 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상태 변화라고 그러죠. 이 상태 변화는 어때요? 기체가 액체로 될 수도 있고 액체가 기체로 될 수도 있죠. 왔다 갔다.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가역적이다 그래요. 가역적. 거꾸로 되돌릴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러한 반응은 비교적 빨리 일어나죠. 빨리 일어납니다. 여기 이제 다음에 나오게 될 적응과 우리가 비교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예로 이제 빛이 강하면 우리가 손으로 빛을 가리는 것, 식물이 태양을 향해 자라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극에 대한 반응 행동이죠. 요 밑에 있는 그림은요, 바람이 없을 때, 바람이 중간 바람이 점점 강해질수록 입이 돌돌 말리죠. 바람에 의해서 입이 찢어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보호하는 건데, 이것도 바로 자극에 대한 일종의 반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은 이러면 자극과 반응을 왜 하느냐? 바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 밑에 그림에 보면 지금 우리가 냉난방기의 온도를 일정하게 고정을 해놓으면 냉난방기가 작동을 했다 안 했다를 반복하면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죠. 이런 것처럼 우리 생물체 내부 환경이 외부가 변하더라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항상성이다 그러고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것, 또는 혈당량이 뭐요?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의 양이죠. 이것도 일정하게 유지하고, 또는 삼투압도 일정하게 유지하고, 이 삼투압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 체내의 물질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그런 얘기고, 다음에 pH에 의해서 pH를 일정하게 유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항상성 유지의 하나입니다. 오른쪽 그림에 보면 날씨가 덥고 또는 추울 때 동물들이 하는 이런 체온 조절 사진이 나오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신경계와 호르몬에 의해서, 그러니까 항상성은 신경계와 호르몬에 의해서 조절된다 라고 하는 거 꼭 알으셔야 됩니다. 다음은 생식과 유전이에요. 생식이라고 하는 건 자신과 닮은 개체를 만드는 건데, 여러분들이 생식이 뭐냐고 물어보면 새끼를 낳는다 그러는데, 지금 여기 보면 요 꽃사슴은 새끼를 낳지만 우리가 이 식물 같은 경우 새끼를 낳는다는 표현을 쓰지 않죠. 그죠? 또 뭐 박테리아가 새끼를 낳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과 닮은 개체를 만들어내는 것, 우리 이것을 생식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담는다라고 하는 거, 이게 왜 담는 거예요? 바로 이게 유전이죠. 어버이의 형질을 물려받는 현상을 유전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부모로부터 뭘 물려받아요? 유전자를 물려받죠. 유전자는 뭐예요? 정보죠. 유전자는 정보예요. 그 정보가 밖으로 나타난 것, 정보가 나타난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형질이라 그래. 형질. 그래서 이제 부모로부터 유전자를 물려받기 때문에 부모와 비슷한 형질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유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생물은 생식과 유전을 한다.
자, 다음은 생물은 발생하고 생장을 하죠. 수정란이 하나의 완전한 개체가 되기까지 과정을 우리가 발생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생장이라고 하는 건 발생을 통해 생겨난 개체가 성체로 되는 과정을 우리가 생장이라 그래요. 뒷그림 보면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요 정자와 난자가 수정한 수정란이 여러 번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지금 세포가 많이 있죠. 이런 세포가 더 분열에 의해서 많아지면 올챙이가 되고 뒷다리 나오고 앞다리 나오고 나중에 꼬리가 없어지고 결국 이런 새끼 개구리가 되는데, 여기까지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발생이다 그래요. 발생. 이런 발생이 일어나는 동안 세포가 분열해서 세포 숫자가 늘어나죠. 이걸 우리는 증식이라 그래요. 자, 그리고 어떤 세포는 어떻게 돼요? 근육이 되고 근육 세포가 되고 어떤 세포는 신경 세포가 되고 그러죠. 이렇게 기능이 나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분화라 그래요. 자, 이렇게 분화된 세포들이 모여서 어떤 건 다리가 되고 어떤 건 머리가 되고 어떤 건 꼬리가 되고 어떤 건 심장이 되고 그러죠. 그거를 뭐라 그래요? 우리는 형태 형성이라 그래요. 형태 형성. 그러니까 이런 발생이 일어날 때 수정란이 완전한 하나의 개체로 될 때에 이러한 증식과 분화와 형태 형성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새끼 개구리가 완전한 성체로 될 때까지 또 세포 분열의 숫자를 늘려나가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이것을 우리는 생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적응과 진화. 아까 이제 그 환경이 변화할 때 그에 대해서 생물이 상태 변화를 하는 것을 우리는 반응이라 그러는데, 여기 적응은 보면 환경 변화에 대해서 몸의 구조가 변하고 기능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생활 습성을 변화시키는 것. 요거는 우리는 적응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반응과 이게 시험 문제 나올 때 반응과 좀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몸의 구조 이런 가시 같은 거, 선인장의 가시가 우리나라에 온다고 가시가 다른 걸로 바뀌지 않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막의 캥거루쥐가 소량의 진한 오줌을 넣는데, 캥거루쥐가 우리나라에 온다고 얘가 오줌을 연하게 넣지 않아요. 이런 기능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행동. 뭐 예를 들어 나방 같은 경우, 나방이 밤에 날아다니는데 얘들이 갑자기 뭐 이런 행동이 변화됐는데, 나방이 밤에 적응된 형태인데 얘들이 낮에 활동하지 않는다고요. 그다음에 생활 습성, 먹이, 동물들 같은 경우는 먹이를 자기가 먹는 것만 먹잖아요. 변화하지 않습니다. 장소를 바꾸거나 환경을 바꿔도. 그래서 얘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이것을 바뀌지 않는 것을 비가역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반응과 적응을 구별할 때 바로 이게 잘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이걸로 우리가 이제 비교하면 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반응은 빨리 일어나는데 이 적응은 오랜 시간이 걸리죠.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 그런 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음. 여기 보면 지금 그 모래가 있는 그 개천에 이렇게 적응된 형태의 물고기죠. 숨어 있다가 물고기를 잡아먹는 모습이고요. 다음에 진화. 진화는 환경에 적응해서 결국은 유전자가 변해가지고 새로운 종이 나타날 때 우리는 진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 진화는 매우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매우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일어난다. 갑자기 뭐 진화가 일어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라 선생님 그 말하는 속도도 좀 빠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기가 좀 어려웠던 학생들도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 이런 그 수업에 좀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노력을 좀 해봅시다.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